죄송합니다. 한국어로 응답하도록 지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전 응답은 베트남어로 작성되었습니다. 베트남어 텍스트를 한국어로 번역해드리겠습니다. 동빈 마을은 구불구불한 작은 강 옆에 자리 잡고 있으며 마을 사람들의 삶이 결코 바쁘지 않은 곳입니다. 광활한 논, 바람에 바스락거리는 푸른 대나무 숲, 그리고 매일 아침 마을 골목골목에 울려 퍼지는 닭 울음소리는 평화롭고 정겨운 한 폭의 그림을 그려냅니다. 마을 사람들은 주로 벼농사와 가축 사육으로 생계를 유지하며 일부는 마을 시장에서 소규모로 장사를 합니다. 마을 끝자락에 있는 작은 집에는 바 삼촌이 혼자 살고 있습니다. 그는 50세가 넘었고 고된 세월로 인해 얼굴에는 고단함이 새겨져 있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그의 자녀들은 멀리 돈을 벌러 갔고 집에는 거의 방문하지 않습니다. 그는 매일 논과 집 뒤에 작은 정원을 돌보며 생계를 유지합니다. 힘든 삶 속에서도 그는 선한 마음을 유지하고 필요할 때마다 이웃을 기꺼이 돕습니다. 어느 날 아침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고 하늘은 마을 전체를 뒤덮을 듯 잿빛으로 물들었습니다. 바 삼촌은 평소처럼 삿갓을 쓰고 필요한 물건 몇 가지를 사기 위해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작은 수로를 지나다가 빗소리 사이로 희미한 낑낑거리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는 멈추어 서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마침내 그는 수로 둑 옆에 납작 엎드려 있는 작은 강아지 한 마리를 발견했습니다. 강아지의 황갈색 털은 진흙으로 뒤덮여 있었고 몸은 여위었으며 차가운 빗속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앞다리에는 상처가 나서 피가 땅바닥에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바 삼촌은 웅크리고 앉아 강아지를 부드럽게 만졌습니다. 불쌍한 녀석, 버려졌나 보구나. 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강아지는 작게 으르렁거렸고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해를 끼칠 의도가 없다는 것을 알아차리자 약하게 낑낑거리며 가만히 누워 있었습니다. 바 삼촌은 강아지를 바라보며 이런 상황에 내버려둘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비록 자신도 풍족하지는 않았지만 강아지를 구하지 않으면 빗속에서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랑 같이 가자. 비록 가난하지만 나눠 먹을 건 있단다. 그는 말하고 강아지를 조심스럽게 안아 올렸습니다. 강아지는 아파서 작게 울었지만 눈빛은 점차 신뢰로 가득 차 보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비는 점점 더 거세졌지만 바 삼촌은 강아지가 더 이상 추위에 떨지 않도록 품에 안고 가렸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그는 강아지를 부엌 구석에 있는 낡은 돗자리 위에 놓고 재빨리 따뜻한 물을 데워 상처를 씻겨주었습니다. 강아지는 고통스러워도 가만히 누워 감사의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상처에 붕대를 감아준 후 바 삼촌은 남은 식은 밥과 마른 생선 몇 조각을 강아지에게 주었습니다. 강아지는 오랫동안 먹지 못한 듯 허겁지겁 먹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바 삼촌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먹고 나랑 여기서 같이 살자. 내가 널 지켜줄 테니 이제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 없어. 그날 밤 비가 그치자 삼촌은 화롯불 옆에서 곤히 잠든 강아지를 애정어린 눈길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강아지의 독특한 황갈색 털을 따라 황금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기로 결심했습니다. 또한 강아지가 자신에게 행운을 가져다 주기를 바라는 마음도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바삼촌과 황금이의 삶은 끈끈하게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는 알 수 없었지만 황금이의 등장은 바삼촌의 외로운 삶에 작은 빛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작은 강아지가 자신의 삶을 영원히 바꿔놓을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강아지를 집으로 데려온 후 바삼촌은 황금이를 돌보기 위해 인내심을 갖고 정성을 다했습니다. 황금이의 다리는 심하게 다쳤고 바삼촌이 붕대를 갈아줄 때마다 고통스럽게 울었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아픔에도 불구하고 황금이는 물거나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 남자가 자신을 돕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듯했습니다. 매일 바삼촌은 따뜻한 물을 데워 상처를 씻어주고 마을 약국에서 가져온 가루약을 뿌려주었습니다. 아직 어리고 단단한 음식을 씹을 수 없는 황금이를 위해 그는 묽은 죽과 작은 생선 몇 마리를 따로 준비했습니다. 점차 처음 만났을 때의 두려움에 찬 눈빛은 신뢰로 바뀌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황금이는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다친 다리를 제외한 세 다리로 깡충깡충 뛰어다니며 마당을 돌아다녔습니다. 바삼촌이 잡초를 뽑거나 나무에 물을 줄 때마다 황금이는 그 뒤를 졸졸 따라다녔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근처에 누워 조용히 지켜보기만 했지만 낯선 사람이 집 근처를 지나갈 때면 작게 짖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바삼촌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다리로 부엌에서 작은 쥐를 잡으려고 애쓰는 황금이를 보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렇게 부지런하니 나랑 여기 사는 게 맞구나. 바삼촌은 황금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농담했습니다. 황금이는 바삼촌의 모든 일상 활동에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그가 논으로 일하러 갈 때마다 다리가 아직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황금이는 그를 따라갔습니다. 황금이는 논둑에 앉아 그를 응원하듯 몇 번 짖으며 그가 일하는 모습을 열심히 지켜보았습니다. 점심때가 되어 그가 나무 그늘 아래 앉아 밥을 먹을 때면 황금이도 옆에 누워 행복한 표정으로 갈색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점차 황금이는 단순한 개가 아니라 가족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나랑 살면 굶을 걱정은 없지만 착하게 굴어야 한다. 그가 말할 때마다 황금이는 꼬리를 흔들며 마치 웃는 듯한 눈빛을 보였습니다. 어느 날 바삼촌이 논에서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비가 쏟아졌습니다. 그는 서둘러 집으로 달려갔지만 집에 도착했을 때 대문이 활짝 열려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황금이가 떠났을까봐 마음이 조마조마했습니다. 마당 곳곳을 불러보았지만 황금이는 보이지 않았고 그는 실망하며 현관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때 멀리서 익숙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황금이가 작은 나뭇가지를 입에 물고 달려왔습니다. 바삼촌은 황금이를 보고 크게 웃었지만 마음속으로는 감동했습니다. 알고 보니 황금이는 빗속에서 따뜻하게 지내기 위해 정원에서 나뭇가지를 더 가져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삼촌은 황금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너 정말 의리 있는 강아지구나. 네가 날 떠나지 않으면 나도 널 떠나지 않을 거야. 그날부터 황금이는 바삼촌이 자신의 주인이라는 것을 아는 듯 했습니다. 바삼촌이 외출할 때마다 그를 따라다녔고 그가 집을 비울 때면 집을 지켰습니다. 다른 개들처럼 크고 사납지는 않았지만 총명한 눈빛과 민첩함은 바삼촌을 매우 자랑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매일 밤바 삼촌이 잠자리에 들면 황금이는 침대 밑에 누워 항상 귀를 쫑긋 세우고 주변 소리에 귀 기울였습니다. 비록 둘뿐이었지만 작은 집은 이전 어느 때보다 따뜻했습니다. 바삼촌과 황금이의 우정은 단순한 주인과 반려동물의 관계를 넘어 외로운 두 영혼의 공감이었습니다. 둘 다 상실과 아픔을 겪었지만 서로의 존재 덕분에 삶의 기쁨과 의미를 찾았습니다. 저녁, 희미한 등불 아래에서 바삼촌은 낡은 샌들을 고치고 있었고 황금이는 화롯불 옆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네가 있어서 이제 외롭지 않구나. 황금이는 이제 구조된 길 잃은 개가 아니라 바삼촌과 끈끈한 유대감을 형성한 충실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둘 다 황금이가 바삼촌의 삶을 영원히 바꿔놓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평화롭던 동빈마을은 잇따른 도둑 사건으로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마을 농부들은 닭살, 농기구 등을 도둑맞았습니다. 도둑들은 매우 교묘하게 사람이 적은 집을 노리고 어두운 밤에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경계하기 시작했고 매일 밤문을 carefully 잠갔습니다. 그러나 도둑들은 여전히 감쪽같이 나타났다 사라지며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동빈 마을은 두려움에 잠겼습니다.
사람들은 이웃 마을의 불량배 집단이 조직적으로 대담하게 움직이는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바삼촌은 비록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걱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작은 집에는 귀중품은 없었지만 몇 자루의 쌀과 낡은 양수기는 그의 생계수단이었습니다. 요즘 그는 잠자리에 들기 전 쌀을 방 안에 넣고 문을 carefully 잠갔습니다. 매일 밤바 삼촌은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불안한 마음으로 잠을 설쳤습니다. 만약 도둑이 침입하면 충실한 작은 강아지 황금이가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생각의 불안감은 더욱 커졌습니다. 황금이도 이상한 낌새를 느끼는 듯 했습니다. 이상한 소리가 들릴 때마다 바 삼촌에게 알리려는 듯 작게 으르렁거렸습니다. 어느 날 밤, 바 삼촌이 잠깐 졸고 있을 때 황금이가 갑자기 크게 짖었습니다. 경계심이 가득한 짖는 소리였습니다. 바 삼촌은 깜짝 놀라 깨어나 황금이와 함께 마당으로 나가 확인했습니다. 희미한 달빛 아래 그는 집 뒤에서 몰래 숨어있는 남자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큰 자루를 들고 담장을 넘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바 삼촌은 지팡이를 든 채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황금이는 즉시 달려나가 그의 앞을 가로서며 낯선 사람을 위협하듯 으르렁거렸습니다. 도둑은 발각되자 당황했지만 도망치려고 했습니다. 도둑은 고통의 비명을 지르며 황금이의 강한 턱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 쳤습니다. 바 삼촌은 재빨리 다가가 경고의 의미로 지팡이로 땅을 세게 내리쳤습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마라. 그러면 가만두지 않겠다. 그는 단호한 눈빛으로 소리쳤습니다. 그의 외침에 근처 마을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도망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도둑은 마침내 자신이 오랫동안 마을을 소란스럽게 만든 도둑 중 한 명이라고 자백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황금이에 대한 이야기는 마을 전체에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작지만 용감한 강아지가 바 삼촌을 도와 도둑을 잡고 도둑 무리를 겁먹게 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게 했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 강아지는 보통이 아니야. 사람보다 더 똑똑한 것 같아. 마을의 한 노인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바 삼촌은 겸손했지만 자부심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는 황금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 사건 이후 바 삼촌과 황금이의 유대감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황금이는 단순한 개가 아니라 바 삼촌과 그의 작은 집을 진정으로 지켜주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바 삼촌은 황금이와의 만남과 구조가 우연이 아니라 운명이었다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밤이 지나고 마을이 다시 평화를 되찾았지만 황금이는 여전히 문 앞에 누워 충실한 파수꾼처럼 밝은 눈으로 멀리 바라보았습니다. 바 삼촌은 충실한 어린 친구가 곁에 있어 더욱 안심했습니다. 마을에서의 사건은 황금이의 용기를 확인시켜 주었을 뿐만 아니라 바 삼촌에게 그와 작은 강아지 사이의 특별한 우정의 가치를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황금이가 집을 지켜줄 뿐만 아니라 그의 인생 전체를 바꿔놓을 놀라운 선물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맑은 아침, 바 삼촌은 평소처럼 논으로 일하러 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황금이는 평소와 다른 행동을 보였습니다. 그것은 평소처럼 그를 따라 논으로 가지 않고 문 앞에 서서 크게 짖은 다음 집 근처 강둑 옆 빈터로 달려갔습니다. 처음에 바 삼촌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황금이가 그저 장난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황금이가 돌아와 그의 바짓단을 살짝 물고 다시 빈터로 달려가자 그는 이것이 평소와 다른 행동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를 따라오라는 거냐? 그는 대답을 기대하지 않고 물었습니다. 황금이는 다급한 표정으로 짖었습니다. 호기심에 사로잡힌 바 씨는 호미 한 마리를 집어들고 충견 금기를 따라 들판으로 나갔다. 그곳은 강둑에 있는 척박하고 잡초가 무성한 땅이었습니다. 골드는 계속 어딘가 땅을 긁으며 삼촌에게 거기를 파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또 뭐 냄새라도 맡았니? 삼촌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는 괭이로 딱딱한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몇 번 괭이질을 하자 삼촌은 괭이 끝에 단단한 무언가가 걸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몸을 굽혀 흙을 털어내고 오래전에 묻힌 듯한 낡은 도자기 항아리를 발견했습니다. 삼촌은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항아리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작은 금괴, 고대 동전은 장신구가 들어있었습니다. 가난한 농부인 삼촌에게 이 물건들은 진정한 보물과도 같았습니다. 그는 땅바닥에 주저앉아 손을 떨었습니다. 너 이걸 찾았니? 황금아. 삼촌은 놀라움에 가득 찬 눈으로 개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황금이는 그저 그 자리에 서서 꼬리를 흔들며 마치 귀중한 것을 찾도록 도와준 것에 자부심을 느끼는 듯 했습니다. 항아리를 집으로 가져오는 길에 삼촌의 머릿속은 온통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 보물이 행운을 가져다 줄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삶을 바꿀 기회가 될 수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삼촌은 마을의 오랜 친구이자 골동품에 대해 잘 아는 사촌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사촌은 항아리 속 물건들을 살펴본 후 매우 가치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그 조언을 듣고 삼촌은 당국에 신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감정 후 삼촌은 규정에 따라 보물의 일부 가치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받은 돈은 삼촌이 편안하게 살 수 있을 만큼 충분했고 더 이상 먹고 사는 걱정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삼촌의 삶은 그날부터 바뀌었습니다. 작은 집은 수리되었고 정원도 더 잘 가꾸어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힘든 농사일을 할 필요가 없었지만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가벼운 일은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삼촌은 마을 사람들과 행운을 나누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려운 가정을 돕고 마을 길을 수리하고 모두를 위한 새 우물을 짓는데 돈을 사용했습니다. 누군가 행운의 근원에 대해 물을 때마다 삼촌은 온화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모두 우리 집 황금이 덕분입니다. 황금이가 없었다면 오늘의 저도 없었을 겁니다. 보물을 찾은 날부터 황금이는 삼촌의 더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삼촌이 외출할 때마다 황금이는 충실한 친구처럼 항상 곁을 따라다녔습니다. 삶이 나아졌지만 삼촌은 검소한 생활을 유지하며 이전에 어려웠던 시절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항상 황금이가 단순한 개가 아니라 운명이 자신에게 준 특별한 선물이라고 믿었습니다. 보물을 찾은 후 삶이 훨씬 나아졌지만 삼촌은 계속해서 일을 하고 일상생활을 유지했습니다. 작은 집은 더 멋지게 수리되었지만 그는 검소한 생활 방식을 유지하며 황금이와 함께 집 뒤 정원을 가꾸었습니다. 삼촌에게 황금이는 단순한 개가 아니라 친구이자 가장 가까운 보호자였습니다. 황금이는 매일 밤 현관에 누워 귀를 쫑긋 세우고 주변을 경계하는 습관을 유지했습니다. 낯선 사람이 다가오면 황금이는 짖어서 삼촌에게 알렸고 이는 삼촌에게 더 큰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종종 농담했습니다. 황금이가 있으니 삼촌은 더 이상 도둑 걱정은 안 해도 되겠네. 어느 조용한 밤 마을 사람들이 모두 잠든 후 황금이는 갑자기 크게 짖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긴장감과 경계심이 가득한 짖는 소리였습니다. 삼촌은 잠에서 깨어 급히 등잔을 들고 나가 상황을 살폈습니다. 삼촌은 그들이 도둑이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아마도 삼촌이 보물을 찾았다는 소식을 듣고 훔치려고 몰래 들어온 것 같았습니다. 2명 중 1명은 이미 울타리를 넘어 집에 접근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주저할 틈도 없이 황금이는 화살처럼 달려들어 사납게 으르렁거렸습니다. 도둑이 반응하기도 전에 황금이는 그의 다리를 세게 물어 땅에 쓰러뜨렸습니다. 다른 도둑이 동료를 도우려고 달려들었지만 황금이는 재빨리 몸을 돌려 그에게 달려들었고 그는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삼촌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마을 사람들, 도둑이야. 삼촌의 외침에 많은 마을 사람들이 잠에서 깨어 등불과 몽둥이를 들고 달려왔습니다.
상황이 불리해지자 두 도둑은 도망치려 했지만 한 명은 마을 사람들에게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모든 것이 진정된 후 삼촌은 감동에 겨워 황금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개를 껴안으며 속삭였습니다. 네가 또 한 번 날 구했구나. 나는 평생 너에게 빚졌어, 황금아. 그 사건 이후 삼촌은 마을 사람들의 더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황금이의 충성심과 용기에 감탄하며 작지만 용감한 개를 칭찬했습니다. 황금이 덕분에 도둑이 잡히고 그 이후로 동평마을에는 더 이상 도둑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삼촌은 누군가 황금이에 대해 물을 때마다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삼촌에게 황금이는 그저 자신이 구해준 개가 아니라 자신의 삶과 소중한 것들을 지켜준 진정한 은인이었습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삼촌은 황금이와 자신이 얻게 된 새로운 삶에 보답하기 위해 무언가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보물에서 남은 돈의 일부를 사용하여 마을로 이어지는 작은 운하 위에 작은 다리를 건설하여 마을 사람들이 더 쉽게 다닐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리의 이름은 황금이 다리로 지어졌는데 이는 행운을 가져다주고 삼촌과 마을을 지켜준 개를 기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다리 개통식 날 마을 사람들은 모두 모여 기뻐하고 감동했습니다. 삼촌은 다리 위에 서서 황금이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너는 나뿐만 아니라 우리 마을 전체의 삶을 더 좋게 만들어 주었어. 시간이 흘러도 황금이는 삼촌의 충실한 친구였습니다. 나이가 들었지만 황금이는 항상 삼촌 곁에 있었고 매일매일의 작은 일들 속에서 함께했습니다. 삼촌은 종종 마을 사람들에게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황금이는 내 수호천사야. 사람보다 더 충실하다니까. 늦은 오후 석양이 들판을 붉게 물들일 때 삼촌은 현관 계단에 앉아 있었고 황금이는 그의 발치에 웅크리고 누워 있었습니다. 삼촌은 은빛으로 변해가는 황금이의 털을 쓰다듬으며 애정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너는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이야. 황금아, 네가 없었다면 난 아무것도 아니었을 거야. 황금이에 대한 이야기는 단순히 용감한 개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과 동물 사이의 완벽한 우정과 깊은 유대의 증거입니다. 황금이는 삼촌에게 한 번뿐만 아니라 충성심과 실질적인 행동으로 여러 번 은혜를 갚았고 삼촌과 동평마을 전체가 영원히 기억할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삼촌과 황금이는 함께 수많은 황금빛 추수, 여름 소나기, 그리고 차가운 겨울밤을 보냈습니다. 황금이는 나이가 들어 한때 윤기 흐르던 황금빛 털은 이제 은빛으로 바뀌었지만 그 눈에는 여전히 삼촌에 대한 충성심과 사랑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황혼기에 접어든 삼촌도 점점 약해져 예전처럼 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삼촌에게는 황금이와 함께 보내는 평화로운 시간이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매일 삼촌은 현관 계단에 앉아 마치 황금이가 유일하게 남은 친구인 것처럼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어느 가을 아침 들판에 서리가 내릴 때 삼촌은 아무리 불러도 황금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집 주변을 찾아보니 황금이는 삼촌 아내의 무덤 근처 오래된 나무 아래에 누워 있었습니다. 평소 조용히 있고 싶을 때 찾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삼촌을 보고도 일어나 달려오지 않았습니다. 삼촌은 황금이 옆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황금아. 삼촌은 속삭이며 떨리는 손으로 은빛으로 변한 황금이의 털을 쓰다듬었습니다. 황금이는 천천히 눈을 뜨고 마지막 인사처럼 삼촌의 손을 핥은 후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동평마을 전체가 황금이의 죽음을 슬퍼했습니다. 묘비에는 황금이 가장 충실한 친구라는 글귀가 새겨졌습니다. 황금이에 대한 이야기는 작은 마을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삼촌에게서 용감한 개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다른 곳으로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위험한 밤에 삼촌을 구한 충성스러운 행동부터
삶을 바꿔놓은 보물을 찾도록 도와준 일까지 황금이는 사람과 동물 사이에 깨지지 않는 유대와 충성심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매년 황금이의 기일에 마을 아이들은 다 나무 아래에 모여 어른들에게 이 특별한 개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이들은 순진하게 물었습니다. 황금이는 신이었나요? 어른들은 미소를 지었지만 모두 황금이가 평범한 개가 아니었다고 믿었습니다. 삼촌이 지은 황금이 다리는 동평 마을의 특별한 상징이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다리를 단순히 이동을 돕는 다리로만 여기지 않고 삼촌의 삶을 바꿔놓고 마을의 평화를 가져다준 충실한 개에 대한 기억을 간직한 장소로 여겼습니다. 다리를 건널 때마다 사람들은 존경의 표시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석양 아래에서 다리는 따뜻한 황금빛으로 빛나 마치 황금이의 영혼이 여전히 존재하며 모든 사람의 발걸음을 따라가는 듯 했습니다. 황금이가 떠난 지 몇 년 후 삼촌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눈을 감기 전 삼촌은 가족들에게 오래된 나무 아래 황금이 옆에 묻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내 평생의 친구 곁에 있고 싶어. 동평 마을 사람들은 삼촌의 유언대로 했습니다. 삼촌과 황금이의 무덤은 나란히 놓였고 지나가는 모든 마을 사람들이 멈춰서서 그들을 추억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삼촌과 황금이에 대한 이야기는 동평 마을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까지 전해지는 전설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는 단순히 용감한 개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정, 충성심, 그리고 인간과 자연의 유대에 대한 교훈을 주는 이야기였습니다. 어느 젊은 작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충실한 개의 전설이라는 책을 써서 황금이와 삼촌의 삶을 기록했습니다. 이 책은 빠르게 퍼져나가 많은 사람들이 동물을 더 사랑하고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삼촌과 황금이가 잠든 오래된 나무 아래에서는 매년 봄마다 꽃이 만발하고 새들의 지저귀미 하늘을 가득 채웁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것이 삼촌과 황금이의 영혼이 여전히 이곳에 머물며 동평 마을을 영원히 지켜주고 있다는 증거라고 믿습니다. 이야기는 다리 옆 나무 아래 두 개의 무덤이 있는 모습으로 마무리됩니다. 시간이 흘러도 삼촌과 황금이의 우정은 그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 영원히 살아남아 시간을 초월하는 충성심과 사랑의 상징으로 남을 것입니다.